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살 것이냐, 임대가 맞춰진 전포를 살 것이냐 고민 중입니다. 얼마 전 토지를 처분한 돈으로 월세가 나오는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금리도 낮고 해서 알아보던 중 이런 고민이 생겨버렸는데요. 상가주택은 상가 전포보다는 월세는 적게 나오지만 안정적인 것 같은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놓고 이제 갈등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상가주택하고 또 일반 상가 점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 또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되겠죠. 우선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근린생활시설 형태의 그러니까 즉 뭐냐면 상가 건물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구분 등기해서 분양하는 어떤 그런 그 점포를 우리가 상가 점포다 이렇게 이제 좀 오늘 정의를 좀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상가주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상층부에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층부에 그 점포를 두어서 그 수익을 올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아주 그 보수적인 과거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젊은 층이 되겠죠. 한 뭐 50대? 요즘은 60대까지도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수요 자체가 상가점포나 이런 부분을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직접 거주하면서 아래층에서 수익을, 즉 건물도 관리를 해가면서 하층부에서 발생하는 그 임차료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월차임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점이 좀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그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은 투자 환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심 같은 경우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형태의 어떤 이런 부동산 자체가 뭐냐면 주로 시장을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이 거주하면서 직접적으로 뭐 관리하면서 월차임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큰 어떤 호재가 없는 이상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환급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 점포를 매입을 할 때는 그 지역이 향후에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 점포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권이 잘 형성이 돼서 점포의 가치라든가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치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장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상권이 이제 슬럼화 되게 되면 상가주택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면서 월차임 조금씩 낮춰가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한번 상권이 거기가 슬럼화 됐다. 주변에 또 공실이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상가 점포는 주로 공급되는 어떤 물량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상권이 슬럼화 돼서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이제 수익률도 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관리비도 또 본인이 해야 되지. 또 특히나 점포 매입할 때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끼고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뭐 그 정도 본인이 내게 되고 그러면 자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팔리지도 않는 환급성에서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가 점포의 단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주택의 경우는 직접 거주하면서 또 상가 수익과 월세 수익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보게 되면 즉 이제 환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상가주택은 조금 불리한 투자 여건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문의 주신 분께서는 뭐 직접 거주를 할지 안 할지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가 않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어떤 이럴 때는 상가주택을 선택하고 이럴 때는 상가 점포를 선택해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상가주택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왜 그러냐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어디를 막 찾아다니고 발품을 팔고 또 막 신경 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여유 자금이 있다든가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 전세라든가 월세를 놓을 수도 있거든요.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또 이제
점포에서 나오는 월차임도 이렇게 취해서 그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상가주택은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놔서 뭐냐면 매입을 하는데 좀 금액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거기 월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반전세라고 하죠. 네. 반전세 형태로 해서 월세도 받고 뭐 이런 형태로 또 운영의 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젊은 분들 향후 미래 가치 같이 좀 이렇게 좀 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 점포 왜 상권이 한번 활성화 잘 되면 정말 상가 같은 경우 점포 같은 경우가 한 주택의 10채 이상의 어떤 그 뭐냐면 좁은 점포에서도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강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가 점포 위주로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상가 주택에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 또 이제 약간 젊으신 분들이 또 공격적으로 어떤 높은 수익률과 또 나중에 시세 차익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상가 점포에 투자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단이 이제 뭐냐면 상가 점포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슬럼화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 같은 요즘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잘못되면 그 부동산 쪽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그 자산을 그 뭐냐면 투자 가치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가 주택은 주변에 거의 가격들이 기존에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가 점포는 물론 도심에서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점포들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급되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택지개발지역에서 많이 공급됩니다. 네. 택지개발지역에서 공급되는데 단순히 베드타운 형태의 어떤 그런 지역의 상가는 아주 많은 어떤 그 베드타운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업용지 자체가 굉장히 적고 즉 소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가는 뭐냐면 다양한 소비층이 있는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우리가 적어도 역세권을 예상하는 어떤 그런 지역. 그것은 우리가 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론화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즉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 상업지역 내에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업무 수요도 좀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주변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타운이 밀집되는 어떤 그런 지역들, 이런 곳 위주로 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대학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들어서는 어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다양한 소비층을 갖춘 곳 그런 지역 위주로 좀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가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백화점이 있으면 그 개별 상가 점포는 좀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어떤 그런 백화점은 자체 내 건물 내에서 모든 소비가 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백화점이 하나의 어떤 직객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예요.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상권이 좋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백화점이 들어서는 지역은 주로 향후에 어떤 가치가 있는 곳, 즉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상권은 백화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많은 유동인구가 주변에 이렇게 그 형성되기 때문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가주택과 상가점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라는 사연이었고요. 우선 상가주택의 경우 그 저층부 주택의 임대 수익과 이런 또 재개발 시 어떤 주택과 상가 모두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안정적인 반면에 수익률 면에서 상가점포에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상가점포의 경우 어떤 소규모라도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다만 이제 상권이 슬럼화되게 되면 수익은커녕 어떤 환금성 면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투자와 어떤 보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잘 고안을 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